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전국 결과를 그대로 나타내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렸던 인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증명을 했는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먼저 전체 선거구 13곳 가운데 민주당이 11곳을 휩쓸었습니다. 역시나 인천이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만한 결과였죠. 이번 총선은 아무래도 코로나 전국의 민심이 표심으로 바로 연결된 그런 선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인천하면 여당이다, 야당이다,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강하지 않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 민심의 풍향계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뭐 지난 두 번의 총선 결과와 상당히 다른 결과인데요. 19대 때 총선 때는 여야가 12개 지역구를 6석씩 양분하면서 균형을 이뤘고요. 그리고 20대 총선 때는 민주당이 7석, 또 보수 계열이죠. 통합당 계열 후보가 6석을 차지해서 어느 한쪽이 우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통합당의 참패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인천하면 토박이 비율이 낮은 편이죠. 그래서 전국 각지 출신이 고루 분포돼서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전국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 투표율이 66.2%로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은 63.2%로 전국 투표율보다 한 3%포인트가 낮았는데 이게 충남 또 제주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어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도 이 투표율이 좀 저조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네. 인천하면 최근 15년 동안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와 같은 굵직굵직한 선거, 이 11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투표율이 저조한 편이었거든요. 이번 4.15 총선 앞서 치러진 선거가 2018년 6.13 지방선거였는데 이때도 55.3%의 투표율로 전국 꼴찌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투표율이 낮다는 건 정치에 관심이 있어도 투표장까지 가지 않는 소극적인 이 유권자들이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또한 또 선거에도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장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습관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박이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인천의 낮은 투표율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거주 지역에 대한 연대감이나 귀속감이 좀 적은 경우가 있고요. 또 영남이나 호남에 비해서도 지역 정체성이 옅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적극적이라기보다 소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총선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그 결과가 조금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인천 주요 선거구 결과도 좀 짚어주시지요. 일단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 먼저 살펴보면 계양구와 부평구를 중심으로 하는 인천 북부벨트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선 뭐 민주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죠. 계양갑의 유동수, 계양을의 송영길, 또 부평갑의 이성만, 부평을의 홍영표 후보, 통합당 상대 후보를 아주 큰 격차로 누르면서 당선에 영예를 안았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당선인 바로 송영길 당선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인천에서 현역 의원 중에선 유일하게 5선 고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 또 신인들의 약진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동을의 윤관석 후보 3선 고지에 올랐고요. 또 연수갑의 박찬대 후보는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신인들 말씀을 드리면 동구 미추홀갑 허동식 후보, 또 연수구의 정일영 후보, 부평갑의 이성만 후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어, 영광의 자리에 올랐고요. 그리고 통합당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중구 강화 옹진하면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네. 배준영 후보가 나홀로 당선이 됐고요. 또 통합당에서 컷오프된 윤상현 후보,
이 4년 만에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역 정가 안팎에서 이 통합당 공천 전략 실패가 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연수울의 민경우 후보 같은 경우는 공천 번복이 반복됐었죠. 그러면서 혹독 공천이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왔던 후보였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지역민들의 어떤 신뢰도가 높았던 후보가 안상수 후보, 유정복 후보, 인천 시민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던 후보인데 네. 이런 삼선 경력의 중진들이 낙선을 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이 당의 방침에 따라서 출마 선거구를 급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민심을 사로잡기에 역부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결과 역시 전국의 총선 결과를 그대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민주당의 압승으로 이 지역에 관련된 이 현안들이 좀 공약들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죠.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인천 정가에서 이 민주당 국회의원 비율이 압도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인천시의 주요 현안 사업 이 추진 방향에도 민주당 영향력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라든가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죠. 이 B노선 조기 건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또 영종에서 청라까지 이어지는 이 제3연륙교 연내 채권과 관련해서 박남춘 인천시장 또 민주당 인천시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마도 해법 모색에 탄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